위험하지만 그래도 싸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경제적이다. 더구나 이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2만원 대체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핵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싫고 또 찝찝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또 여름에도 전력 과소비가 심각하다고 겁주더니 겨울에는 또 추워서 전기가 더 소모된답니다. 밀양에 송전탑을 지어야 한다고 해도 주민과 협상이나 좀 제대로 해라 라고 권고할 뿐 저희가 원전을 막을 더 이상의 명분도 또 논리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 사실은에서는 핵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 탈핵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저자를 모셨습니다. 이게 책이 막 여전히 뜨거운데요. 바로 나온 책입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한국 탈핵 사실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탈핵 저자이신 김익중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책이 뜨겁다고 그랬는데 11월 4일 출간한 걸로 돼 있어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야, 바로 나오자마자 저희가 지금 읽지도 않은 책을 앞두고 있는데 잽싸게 제가 읽어봤어요. 이게 아주 쉽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쉽나 봤더니 선생님 이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익중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 동국대 의대 교수신데 현직 예. 어쩐지 학생들 가르치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책을 아주 차근차근 조곤조곤 아주 쉽게 쓰셨어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시고 경주 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예. 핵이랑 무슨 원수지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경주에 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주에 원전 5개나 있고 네. 방패장 짓고 있고 네. 또 새로운 원전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 그 행동하시는 사회운동가들 참 저희가 많이 뵙는데 현직에 있으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책까지 쓰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은 참 흔치 않게 뵙는데 좋습니다. 3가지 사실, 그래도 저희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3가지 사실을 놓고 한번 검증해보는 과정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하면 여러분들 핵 좀 어렵잖아요. 발음부터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핵사고 다음 순서는 한국이다. 핵소리 나는데요? 예. 다음 순서 한국이에요? 사실입니까 이게?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좋습니다. 봅니다. 무리 있는 가능성 높다. 요건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 저희가 함께 토론할 사실은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학교에서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이라니까 저희가 거칠게 한번 또 사실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은 제가 모두의 앵커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위험하고 또 비싸다. 이런 내용. 이것도 주장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냥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이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오래된 학교 아닙니까? 예. 민족사학이고 거짓말 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보이는데 여하튼 이것도 촘촘하게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형 핵사고 다음 순서가 한국이에요? 그 순서에 나와 있습니까? 순서가 얼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원전에 이제 3번의 핵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3번이면 저희가 첫 번째 후쿠시마랑 쓰리마일 사고 처음이었죠. 네? 쓰리마일 사고, 미국의 쓰리마일 섬이에요. 그 섬 길이가 3마일입니다. 예. 그래서 쓰리마일 아일랜드인데 거기서 1979년도에 처음 사고 났죠. 그게 첫 번째 대형 사고입니다. 체르노빌 이전에 그렇죠. 3마일 섬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7년 후인 86년도에 네. 체르노빌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건 네. 꽤 유명하니까 다들 네. 아실 거고. 네. 그리고 작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요. 네. 이 세 사고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피해가 그 컸다. 사고 물론이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 핵사고를 일으켰던 나라들이 미국, 소련, 일본이거든요. 네. 재밌는 거는 전 세계에서 원전 제일 많은 미국에서 첫 번째로 터졌어요. 두 번째로 많았던 소련에서 두 번째로 터졌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3등인데
사실 공동 3위나 마찬가지입니다. 58개, 54개. 그래서 4위인 일본에서 세 번째로 터진 거죠. 전 세계 원전하는 나라 31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고 난 나라들은 모두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났고 많은 순서대로 났어요. 아무래도 통계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교통사고 뭐 맞습니다. 발생률도 맞습니다. 많을 그게 것인 바로 것처럼. 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핵사고는 확률대로 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률대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상당히 상식적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이제 들어보니까. 예. 그래서 다음 사고는 어디서 나냐? 그러면 당연히 새치기를 당한 프랑스 그리고 또는? 전 세계 5위인 한국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사실 저희는 확률적으로 발생이 많으니까 사고가 많을 거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예. 저희가 5위인지 몰랐어요. 예, 지금 현재 일본이 원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4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열 몇 개 더 지을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3위가 될 겁니다. 전 세계 3위가 될 거라고 정부가 텔레비에서 광고했었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많아져도 안전관리를 잘하면 그 개수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겠죠. 그럴 그러나 가능성이 우리 없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실수로 다 최근에 사고 나는 거고 계속 드러나는 거 보면은 안전장치, 뭐 부품에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고 그것까지 있고 네, 다른 저는 나라에 이제 비해서도 안전 실태가 우수하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뭐 부품 비리 뭐 이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확률로 따져도 우리는 3등, 4등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순서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순서가 우리나라라고 하면 어느 시점쯤에 발생할 걸로 얘기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네. 사실 좀 근거는 좀 어려운, 저는 제가 내긴 좀 어려운데, 네. 일본 그 보험회사들이 네. 핵사고의 확률하고 핵사고의 피해를 계산을 해서 핵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을 합니다. 아. 이 보험료를 산정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사이에 전 세계 원전 개수를 이렇게 보면 네. 전 세계가 원전이 뭐 예를 들어 100개가 10년 있으면은 그러면은 1000로년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로년을 계산합니다. 로. 몇 개의 원자로가 몇 년 있었냐.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1년 동안에 몇 개 있다 몇 개 있다 하면 이걸 전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2만 로년이 있었습니다. 2만 로년이 있는 12,000로년이 있었습니다. 네. 12,000로년 중에서 6개가 터졌거든요. 그러면 2,000로년에 한 개씩 터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로년이 되면 터진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일본 상당히 보험회사들이- 상식적인 예, 네, 그렇습니다. 계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그 나이를 그렇죠. 곱한 거죠. 그렇죠. 더한 거죠. 사고 확률을 여태까지 일어났던 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그렇게 해보면 2005년에 하나씩 터진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00로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전 개수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더 빨리 늘어나겠네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면 60년 후에 터진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정부 계획대로 계속 지어 나가면 더 짧아지겠네요. 3, 40년 내로 터진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건 뭐 상당히 원래 보험사 통계 일꾼들이 사실 그 돈 벌려고 혈안이 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절대 손해보는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보험료를 네. 계산하는 거죠. 네. 그 확률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세대 내에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핵에 대해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원자력 그러면 저는 비둘기가 생각나요. 그리고 넓은 평화의 초원. 예. 그런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예.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초록색이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하면 평화롭고 대단히 안전하고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도 몰랐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 31개 핵 발전소 그렇죠. 보유국 중에서 4위랍니다. 사실상. 예.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는 데는 어디세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 4군데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고요. 영광. 경상북도 울진에 있고요. 울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경주.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기에 부산. 있습니다. 부산은 완전 광역시인데 거기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4군데에 있는데 저는 경주하고 부산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핵사고 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전 개수예요. 개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증가하고 개수가 많은 나라에서만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2번째는 원전의 나이입니다. 나이. 후쿠시마 원전이 10개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1, 2, 3, 4, 5기 나이 많은 순서대로 4개 딱 터졌어요. 똑같이 지진 오고 똑같이 쓰나미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30살 넘은 거 다 터지고 30살 안 넘은 거 하나도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원자로가 많은 그렇죠. 곳이 위험하겠네요.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고리죠. 고리. 그러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그리고 2번째로 나이 많은 데가 경주입니다. 월성 1호기. 이게 30살 넘었고요. 그리고 고리 1호기는 35살이죠. 사실 5년 전에 수명이 끝났는데 그걸 수명 연장해서 5년간 지금 끌고 왔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또 수명이 또 끝나거든요. 그렇죠. 10년 연장했으니까. 이거 지금 재가동할 것 같아요. 재수명 연장할 것 같아요. 예전 후쿠시마 1호기가 제일 먼저 터졌는데 그게 41살이었습니다. 30년의 수명 연장 한 번 했고 40년이 딱 됐는데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명 연장 또 한 거죠. 또 하자마자 터진 게 바로 후쿠시마 1호기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첫 해에 터졌군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많아요. 늙은 사람 많아요. 노인들이 많죠, 당연히. 연식이 많이 되면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계거든요. 네. 오래될수록 고장이 잘 나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일단 이해가 되게 잘 되네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자, 근데 실례지만 선생님 어떤 진료를 하시는? 진료는 안 합니다. 저는 뭐 면허는 있는데 네. 장롱 속에 집어넣어놓고요. 아주 의대 교수님이라고. 예, 의대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기초의학을 공부합니다. 면역학, 미생물학. 면역학.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예, 둘 다 안 보이죠. 예. 학생들한테 인기 좋으세요?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데? 글쎄요. 과목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눈에 아무래도 안 보이니까. 예. 눈에 좀 확 보이는 거를 해도 졸릴까 말까 한데. 역시 의대는 저 임상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죠? 내과, 외과, 특히 뭐 이렇게 째고 이런 거 하는 과목들 인기가 좋고, 저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과목이다. 선생님께서 미생물을 가르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여하튼 자, 사실 확인 첫 번째, 핵 사고 다음은 한국 순서다. 물론 통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들어보니까 다음 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하는 부분, 이거 사실입니까?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실이에요? 사실 한 20년쯤 전에 원전 주변에서 문해아가 태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신문에 자꾸 나니까. 어느 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역학조사를 한 겁니다. 20년 동안 역학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발표했죠. 재작년에. 재작년에요? 근데 왜 제가 기억을 못하죠? 그 거의 언론에 나질 않았으니까요. 비밀리에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하는 장소에 제가 갔는데 관계자들만 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에도 연락하지 않고. 왜요? 기자들 불러야지 이걸.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원전 주변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오시오 해가지고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몇 사람씩 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암 환자 수가 증가하긴 한다. 그렇지만 이게 원전과의 관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죠. 아니 그걸 하라고 그렇죠. 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성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정감사 때 김상희 의원님 계세요. 민주당에. 그분을 통해서 원자료를 받았어요. 통계 자료를 엑셀 파일 큰 걸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역학 전공하는 교수님들한테 보내서 이걸 좀 재분석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1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실력 있는 역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재분석을 했습니다. 재분석한 결과
원전 주변에서 안 때리셔도 돼요. 5km 안에, 중요한 말씀하실 때.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암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여성 갑상선암 150% 증가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가 유방암, 그 다음에 남성의 간암, 위암 증가한다라는 것이 학회에 제대로 발표가 됐죠. 정식 학회. 우리나라에서요? 그럼요. 언제요?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습니까? 네, 학회에 발표한 내용은 이제 학회에 나오는 교수들이 알죠. 거의 뭐 200명 가까운 역학 전공자들이 다 그 학회 발표를 보셨죠. 뭐 혹시 우리 김익준 교수님께서 거짓말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추후에 이 자료가 아무래도 이제 학술 모임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면 기자들이 좀 게으르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써주지 전에는 그런 거 기사를 쓸 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보도 자료를 냈어요? 냈었는데 기자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신 거죠. 그 보도 자료 저희한테 다시 주시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열심히 보도하겠습니다. 뭐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더 필요하다. 그래서 역학조사 아마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사실 2007년에도 독일에서 똑같은 역학조사가 나와가지고 유럽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 또 종단 연구를 대규모로 했대요. 근데 스위스에서는 또 독일의 결과가 좀 달리 나서 나름대로 논란이 좀 나라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한 확인이 됐다. 그렇죠. 확인이 된 겁니다. 좋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원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폭이 많이 되거든요. 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을 조사한 건 아니고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할 때 근무 조건에서 방사능 피폭이 많이 되는 사람들은 유전자 이상 확률이 더 증가한다라는 게 그 논문에 나와 있죠. 제가 교수님을 한번 믿고 싶은데 그래도 혹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논문 좀 까보죠. 그럴까요? 예,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확인이 되네요.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확인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상선암이 이제 2.5배 발생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 당시 작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4월에 학회에서 봄학회 때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학 전공하는 교수들은 뭐 100명 이상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발표가 됐으니까 거의 뭐 염색체 이상이 광범위하게 확인이 됐군요. 네, 염색체 이상은 종사자들, 원전 근무하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는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학술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하면 사고가 안 나더라도 거기서 세슘이 나오거든요. 여하튼 당연하더라도 저희가 원자로도 두들겨서 확인하듯이 저희도 사실을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실 원전 인근 주민 암 발병률 나라마다 물론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이 확인시켜 주신 대로 정부에서 행한 역학조사 결과 1차적으로는 원전과 암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작년에 있었던 학회에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점을 사실로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이 정부는 거짓말을 생리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핵이 위험하고 비싸다는 거지요. 88페이지 여러분 88페이지 한국 탈핵 88페이지 보면 핵산업계의 4대 거짓말이 나옵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거짓말. 그렇죠. 발전소는 싸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는 비싸다. 그렇죠. 싸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는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렇죠. 충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핵산업계에 의해서 정부가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심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만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우리나라 그
핵산업계가 사실 전 인구 중에 굉장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제 친구 중에서도 원자핵공학과 나온 애 하나밖에 없어요. 네, 원자력공학과 있는 학교도 몇 개 되지도 않고 네.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의대에 비하면 학교 수도 적고 졸업생 수도 적고 굉장히 적은 커뮤니티입니다. 네. 근데 워낙 파워풀하거든요. 굉장히 파워가 좋아서 지금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주 큰 파워풀한 집단을 이루게 된 거죠. 완전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그 정도로 무소불위로 굉장히 힘이 강하죠. 강한가요? 그래서 원자력을 추진하는데 그 문제점을 국회의원 어느 누구 하나가 제시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거의 그 원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거는 뭐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미생물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작당만 하면 그 세슘이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들 안전하다고 강변하면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제 논리를 뭘 설파하는 보면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 오염된 수산물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식약처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식약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원자력계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번에 토론회도 보고 하면서 이 방사능이 암을 일으키고 위험하다라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식약처가 했던 얘기 중에서 방사능이 위험하다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양이라서 안전하다. 자, 그럼 그거 기준치하라서 여쭤볼게요. 안전하다.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틀렸죠. 사실 아니에요. 적은 양이면은 적은 양이면 적게 네. 위험하죠. 많은 양이면 많게 위험하고. 어. 제가 오히려 물어볼게요. 방사능 물질은 발암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물질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라고 칩시다. 방사능 말고 네. 다른 발암 물질. 그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조금 들어있어요. 음식 안에. 네. 기준치 이하로. 네. 이거 먹는 게 안전하겠어요? 저는 안 먹죠. 알면. 그렇죠. 없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논리. 방사능도 똑같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없는 걸 먹으면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전한 소량이란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똑똑하죠. 예.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자력이 비싸고 안전하지 않다면 실제 해외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탈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통계 자료를 제가 좀 먼저 좀 보여드리고 보여주실래요? 싶은데요. 네네. 전 세계 원전이 다 증거하고 있고 전 세계 원전 다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 세계 원전 개수인데요. 네. 이렇게 많아졌는데 1990년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전 개수가 25년간 전 세계에서 절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 이후는 좀 최근 줄고 있는 것처럼 줄고 있는 보이고 있어요. 거죠. 후쿠시마 영향으로 좀 줄고 있는 건데 네. 그렇지 않더라도 줄게 돼 있는 겁니다. 사고 나기 전부터 원전 개수는 증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안전하고 짓고 싸다면 있고.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가 줄이냐 봤더니 유럽이 줄입니다. 이거 보세요. 90년까지 많아졌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3단 폭락하고 그게 있어요. 유럽의 원전 개수군요. 그럼요. 유럽이 상당히 선진국 아닙니까? 네. 선진국은 원전에서 손을 떼고 있었어요. 사고 나기 전부터 25년간.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이었던 겁니다. 우리만 몰랐죠. 또 우리는 열심히 지금 그걸로 해외에 수출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개수 90년까지 쫙 올라갔죠. 좀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쭉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어요. 더 못 짓는군요. 미국은 30년간 원전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아니 싸고 안전하면 계속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비싸고 위험하니까 안 짓는 겁니다. 그거는 그 그래프가 결국 거짓말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입증하고 있죠. 그렇죠.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손 떼고 있고 원자력 짓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중국, 인도 아닙니까? 이 나라들이 개도국 아닙니까? 개도국은 열심히 쫓아가고 선진국은 살살살 손 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이 없고 이게 사양산업의 초기 모습 아니냐는 거죠. 완전히 신문이랑 똑같네. 사양산업이긴. 그리고 앞으로 20, 30년 지나면은 미국에 있는 게 지금 30년 동안 안 지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104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에 있는 104개 원전 전체가 30살이 넘었어요. 그러겠네요.
노후 원전이에요. 모두 노후 원전이에요. 그래서 해봐야 1, 20년 내로 모두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100개를 문을 닫아요. 그러면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인도에서 100개를 지어야 돼요. 그러겠네요. 유럽도 100개 정도 닫을 겁니다. 또 100개를 지어야 돼요. 유지하지 못합니다. 곧 있으면 원전 개수 드라마틱하게 줍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그렇죠. 한국이 아마 마지막까지 하겠죠. 그러나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한국도 사라집니다. 원자력은 분명히 사양산업이고 좋습니다. 사양길에 제법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 핵은 위험하고 비싸다. 그건 사실이네요. 그럼요. 뭐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던 위험하다는 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뭐 후쿠시마 핵사고 보면 다 느끼는 거니까. 비싸다라는 거는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건 네. 좀 다른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보죠. 예.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선진국은 원자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계의 발전 현황이라는 제목의 판넬이네요. 이거는 지금 연도별로 신설된 발전 시설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1년에 얼마큼 만드냐 이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파란 거 쫙 많이 만들잖아요. 네. 이 파란 거 1년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작년에. 네. 노란 거 이만큼 만들고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빨간 거는 짧고 파란 거는 아주 기네요. 그렇죠. 파란 게 뭐냐면 풍력이에요. 풍력 발전. 전 세계에서 풍력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노란 거는 뭡니까? 뭐예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 확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빨간 거는 신재생 에너지들. 원자력 발전이 빨가요. 네. 전 세계에서 원전 누가 지어요? 아무도 안 지어요. 사양산업인 겁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가 다 풍력하고 태양광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이 사이에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요. 성장률 0%. 자, 우리나라에서는 저 파란 그래프랑 노란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없죠. 헐. 0이죠. 빨간 그래프만 있네. 그렇죠. 빨간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 아예 안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만 하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재생 가능 비중을 보면 한국이 꼴찌예요. 그러네요. 이거 보십시오. 네. 전 세계 평균이 재생 가능이 20%입니다. 네. 충격적이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1.9%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 비중이 높죠? 아이슬란드랑 노르웨이 여기 90%가 넘네요. 풍력, 수력 발전이 많아서. 그래서 풍력, 태양광, 수력, 이게 주요입니다. 이게 지금 재생 가능의 대표적인 건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모두 높아요. 그렇군요. 못 사는 아시아 나라일수록 낮습니다. 네. 아주 명확해요. 잘 사는 나라는 재생 가능이 많고, 여러분들 뭐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작습니다. 그 그래프를 통해서 너무 극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또 준비해 오신 그래프 있으세요? 판넬? 이 좀 설명을 좀 네네. 더 하고 싶은데 한국이 지금 네네. 전 세계 꼴찌예요. 여기 지금 1.9%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통계를 보면요. 재생 가능이 20%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원자력이 몇 프로 만드냐? 11% 만듭니다. 네. 원자력보다 이미 재생 가능으로 만든 전기가 지구상에서 2배예요. 어허. 그러네요. 근데 우리는 재생 가능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불가능하다, 비싸다, 전기 안 나온다, 온갖 모욕을 다 재생 가능에다 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영광은 어디로 주고 있어요? 원자력에 주고 있어요. 안전하다, 싸다, 친환경적이다, 깨끗하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아무도 원자력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생 가능 세계 꼴찌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1.9%라고 돼 있는데 이 중에 1.5%가 뭐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전기 좀 만들어요. 그게 1.5%입니다. 그래서 수력,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다 합해서 0.5%예요. 전 세계 꼴찌. 아이고. 이 사실 제가 뭐 늘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반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일종의 원자력과 관련된 대국민 사기극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온 결과 저 역시도 원자력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관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력과 관련된 마피아들이 언론과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파상적으로 여러분의 인식을 지배한 결과지요. 오늘 선생님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이어서 좀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뭐 불러만 주시면.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거 판넬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이거를 저희가 만든 게 아닌데. 제가 들고 다닙니다. 야. 예, 혹시 누가 얘기할 기회를 줄까봐 네네. 들고 다닙니다. 정말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사실 뭐
우리 김 교수님 혼자서 무슨 뭐 핵을 피해서 잘 살자고 이런 책을 내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 저희가 사실 다시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대형 핵사고 다음 순서는 여러모로 한국이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사실에 가깝고 저도 이런 위험을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훨씬 높다. 이것도 우리나라 많은 학자분들을 위해서 사실이라고 저희가 시간을 장기간 투자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 마피아, 원전 마피아들이 돈으로 여러분들 인식에 심어준 이미지와는 달리 위험하고 비싸다. 이런 말씀 저희가 사실로 전 세계 원자력 산업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게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우리가 탈원전 해야 된다, 탈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국민이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른 나라 하는 것 따라하면 됩니다. 탈원전은 아주 쉬워요. 우리는 지금 꼴찌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하는지 간에 그건 무조건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탈원전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가자라는 게 반핵운동의 캐치프레이즈죠. 유행 따라가자. 유행 따라가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막 들고 있기도 뜨거운 따끈따끈한 책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 탈핵. 우리 김익준 교수님, 동국대학교에서 의대에서 미생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제가 탈핵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미생물도 알아서 공부하고 싶은 만큼 정말 우리 시대의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